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동그라미 공생 사회적 협동조합과 함께하는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의 서민열전. 저는 진행을 맡은 5시 20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재미진 동네라는 회사 이름 소개해드립니다. 재미진 동네의 김은하 대표 함께 했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재미진 동네라는 회사 이름 참 재미있는데요. 네. 본인도 본인 스스로 재미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미없어서 재미있어지려고 노력을 하기 위해서 지은 이름인 것 같아요. 본인은 재미없는데 네, 그렇게 막 재밌는 사람이라고는 생각은 안 들어요. 그렇습니까? 네. 그런데 재미없는 사람이 재미있는 회사 이름을 짓는 거 쉽지 않았을 텐데 어떤 과정이 되게 궁금합니다. 이게 사실은 재미는 네. 본인이 재미를 느끼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굉장히 뭘 하든 간에 재미를 느끼지 않으면 하기 어려운 일인데 이렇게 회사 이름을 재미진 동네로 지었다는 거는 거기에 뭔가 본인도 모르는 본인만의 재미가 있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떠신가요? 네. 이게 사람이 약간의 반대 성향을 조금 더 매력적으로 느끼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재밌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이 드니까는 더 재밌는 사람이고 싶다. 재밌는 사람 보면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것도 있고, 사람으로 물어보시니까 그렇게 네네. 얘기를 했었고, 이제 재미진 동네는 동네잖아요. 네. 재미진 사람이 아니라. 재미진 동네. 네. 그러니까는 이제 재미난 동네에서 생활이 즐겁지. 재미없죠? 네. 거의. 네. 그리고 특히나 한 20, 30대는 동네는 제가 동네에서 활동을 안 하고 보통 잠만 자고 이제 들어와서 이제 회사 출퇴근 보통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동네라고 했을 때 옛날하고는 좀 다른 재미없는 동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를 좀 재미나게 만들 수 있는 회사가 돼보자라고 생각을 해서 재미진 동네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재미진 동네가 언제쯤 만들어진 회사이고 네. 그리고 지금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재미있는지 어떤가요? 저희가 이제 회사 설립은 네. 작년 4월에 했어요. 1년 조금 넘었군요. 네. 근데 이제 서대문에서 지금 이제 저희가 뭔가 연고지를 갖고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네. 제가 서대문하고 연을 맺은 거는 2016년에 마을 강사 활동을 하게 되면서 이제 여기서 처음 활동을 하게 됐고요. 네. 이제 그때부터 제가 마을에서 이런 마을 교육 활동가로 활동을 하면서 알게 된 분들이 이제 작년이니까 2016년부터 쭉 알고 있다가, 이게 사람이라는 게 마음 열기가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네. 처음 만났다라고. 그래서 이렇게 같이 일을 하기까지 최소한 4, 5년 정도는 걸렸던 것 같아요. 이제 그분들하고 처음에는 인사하고, 이제 눈인사하고, 얼굴을 좀 익히고, 그다음에 무슨 일을 하는지, 그러다가 이제 같이 협업도 하게 되고,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만난 여러 사람들하고 활동을 하시면서 지금은 어떤 일로 발전이 됐는지 궁금한데요. 그분들하고 이제 다들 교육에서 활동하시던 분들이다 보니까는 같이 이제 교육 활동을 통해서 좀 재밌는 콘텐츠를 만들고 지역에 이런 자원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인적 자원일 수도 있고 이게 물적 자원일 수도 있어서 이거를 좀 연계를 해서 재밌는 콘텐츠를 만들고 기획을 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이런 교구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판매도 하고, 그리고 지역 이런 없는 프로그램, 항상 프로그램과 강사가 부족하다는 말씀을 또 하세요.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지역에 어떤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제공도 하고요. 네. 그러면 그 대상은 어린아이, 학생, 어른, 그다음에 연세 드신 분 어떤 층인가요? 저희는 주로 이제 청소년, 그러니까 유아동 청소년하고 그다음에 약간 시니어층을 대상으로 좀 하고 있고요. 중간, 그리고 여기 마을에서 일단 기반 활동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이제 약간 중장년 여성분들하고 이제 경력 단전 여성분들, 시니어 이렇게 확대가 되면은 그렇게. 근데 이제 재미진 동네에서 하는 그 어떤 서비스 상품이 네.
정말 재미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실제로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느끼신 재미있는 얘기들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떤 게 있는지 한번 기억나는 대로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재미있는 일 있었나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네. 이제 학교에서 요즘에는 이제 보통 무슨 수업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교과 수업이 그러니까 학교 생활이 그렇게 즐겁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 학교 생활에서 좀 누릴 수 없는 그런 수업들, 소통이라든지 그룹 수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놀이 수업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중장년 이제 마을에서 계시는 이제 경력 단절 여성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제 시니어층이라든지 이러신 분들은 기존에 없던, 그러니까 뭔가 내가 교육을 해서 뭔가 배워야지 이런 게 아니라 서로 모여가지고 커뮤니티를 활성화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뭐 즐거움을 느끼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만나서 얘기 나눈 것만으로도 네, 네. 그 자체로도 재미를 느끼는 게 있다 이런 말씀이군요. 네. 아이들은 그런 활동을 통해서 네. 이제 친구들하고 또래 수업을 통해서 그런 서로의 사회성이라든지 친구 관계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배울 수 있고, 그리고 제가 작년에 했던 팝업 수업이 있었어요. 팝업북을 만드는데 네. 이제 보통 그 당시 이제 강사 양성 과정이어서 이거를 배워서 팝업북을 배워서 이제 마을에 가서 아이들한테 이제 가르치는 이런 수업이었는데 그 강사 양성을 하는 과정이었는데 이제 다들 여성들이죠. 경력 단절 여성이거나 아니면 중장년의 이제 여성들이었는데 하면서 가위질을 하면서 무념무상으로 노래를 들으면서 그거 자체가 너무 다 힐링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아니라 이건 내가 필요하다. 이 얘기를 많이 하면서 그냥 예쁜 그림을 보고 노래를 듣고 그리고 그냥 가위질을 하면서 그냥 이거에 집중을 하면서 사람의 눈을 보지 않더라도 이제 나 이런 일이 있었어요라고 누군가 하나 툭 던져주면은 막 이런저런 얘기 그러면 2시간이 후딱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교육이라는 게 저희 나라에서는 뭔가 꼭 가르쳐야 되고 뭔가 배워야 되고 막 이런 거를 생각을 하는데 그냥 이거 자체가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의 그런 교육? 그러니까 교육의 범위가 그런 단순하게 뭔가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이런 소통이라든지 활동, 경험이 다 교육이다라는 그렇군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가위질하면서 음악 들으면 손가락 베진 않나요? 이게요, 사람이 단순한 것들은, 이렇게 몸으로 익힌 것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네. 굳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딱딱한 가르침보다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편한 자세로 만들어주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만도 큰 교육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그렇게 경험을 하셨군요. 네. 자, 재미진 동네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 내지는 상품, 이런 내용들을 잠시 후에 노래 한 곡 듣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재미진 동네 김은하 대표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활주로를 떠나 비행기는 이제 어둠 속을 날아요. 서울의 야경은 물감처럼 번져가고 저기 어딘가에 내가 아는 사람 손은 들고 있을까. 마지막에 인사를 해요. 내가 가는 길이 너무나도 힘든 이별의 길이지만 후회하지 않고 웃으면서 떠나가죠.
네, 방금 들으신 노래는 마골피의 비행소녀입니다. 대표님, 여기서 비행소녀가 그 비행이 아니겠죠? 예, 비행기 할 때 비행기죠? 비행의 가사를 네. 들어보면 자,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재미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강사님들을 지원해주는 이런 일들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네. 근데 사실 교육이라고 하는 자체가 딱딱한 느낌이 먼저 다가오는 이유는 뭘 가르쳐준다는 의미 때문에 그런 건데 혹시 본인도 누구를 가르쳐주거나 이런 강사 활동을 하시면서 이거 참 재미있다 이런 느낌을 받은 그런 일들이 있었는지 강사 활동을 어떤 일을 처음 시작하셨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제가 강사 활동은 제가 건축 설계를 전공을 했어요. 건축 설계요? 네, 예, 건축 설계학과를 나와서 설계사무소에서 다니다가 모든 직장인이 겪든 3년, 5년 그게 있잖아요. 네네. 3년 차에서 한번 이제 회사에 대한 생각, 이직이라든지 이런 걸 생각을 하게 되고 5년 차째도 약간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한 5년 차 정도 됐을 때 이 건축 일을 계속 할 것인가 아니면은 뭐 다른 일을 좀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할 때 많은 교육들을 좀 들었어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3D 프린터였어요. 네, 예.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져 있는 3D 프린팅. 네, 예. 지금 네. 현재는 많이 알려져 있는데 제가 그 당시만 해도 그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신기술이다라고 해서 이제 교육이 많이 될 때였거든요. 네. 근데 제가 건축 설계를 하다 보니까 설계 프로그램이라든지 뭔가 3D 작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는 네. 이 3D 프린터는 출력물을 3D로 뽑아내긴 하지만 결국에 제일 중요한 건 3D 디자인이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뽑을지에 대한 그런 디자인이 우선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여기서 많이 어려움을 겪어요. 근데 저는 건축을 전공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자연스럽게 그런 부분들을 쉽게 익힐 수 있었고 이거를 3D 프린터로 이제 구현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좀 많아서 이걸로 배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교육 강사 자리를 제안을 받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제 서대문에 있는 학교들도 이제 새로운 신직업군이다라고 해서 특강이라든지 자격기재 이런 수업이라든지 자연스럽게 좀 연결이 되면서 수업을 하게 됐습니다. 건축 얘기를 하시니까 예전에 나왔던 영화 중에 건축학 개론이라는 영화도 있었지 않습니까? 네. 이 건축학 분야와 이 교육 글쎄 좀 확 와닿지는 않거든요. 연관성이. 네. 이 본인의 경험을 비춰볼 때 이 건축과 교육, 강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연관성을 갖는지 좀 한번 설명해 줄 수 있나요? 네. 제가 이제 대부분의 이제 중고등학교를 나오게 돼 일반적인 인문계 요즘에도 인문계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인문계 학교를 나오게 되면 이제 입시 위주의 공부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건축학 개론이나 건축학에 대한 이런 설계 수업을 들었는데 1학년 때 제 배우는 게 건축학 개론 수업이에요. 정말 그 수업 이름이 건축학 개론인데 거기서는 이제 모둠 수업으로 프로젝트로 이제 수업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수업을 바로 대학교 수업이라는 거를 처음 이제 경험을 하게 되고, 그 대학교 때 그 수업을 듣게 되니까는, 나는 이 수업은 대학교가 아니라 중고등학교 때 애들이 배웠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되게 강하게 받았어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건축학개론 제 첫 번째 과제가, 박스하고, 그 다음에 노끈, 요 딱 두 개만 가지고, 이동식 텐트를 만드는 거였어요. 이동식 텐트를 박스와 끈만 가지고 이동식 텐트를 만들어라? 네, 이거 텐트가 다 만들어지지 않고 조립형으로 해서 어딘가에 내가 이걸 메고 가는 거죠. 그래서 딱 앉아가지고 이 박스를 딱 조립을 하면은 1인이 들어갈 수 있는 텐트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하더라고요. 이게 사람이 그래서 조별로 한 2-3사람 정도 이제 조를 짜가지고 이제 설계에서부터 어떤 식으로 가져가고 최소한 얘가 내가 걸어야 되니까는 접혀야 되죠. 그런데 나중에 다 이걸 조립을 폈을 때는 사람이 들어가야 되고 박스 테이프 이런 거 못 쓰니까는 끈으로 묶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좀 창의성을 발휘하고 팀원 간의 팀워크도 중요하고 근데 제 문제점은 박스 구하는 거였어요. 네, 그 사람이 들어갈 만한 박스를 어쨌든 뭐
아주 작은 박스를 이어붙일 수는 없으니까는 처음부터 큰 박스를 구해야 되니까는 동네를 다 돌아다니면서 이 박스 써도 되나요? 저 박스 써도 되나요? 그래서 박스 구하느냐고 친구들끼리 아주 애를 먹었던 경험이 그걸 있습니다. 만드는 조립하는 것보다 오히려 네. 재료인 박스를 구하는 게 더 힘들었다. 네, 1차적으로는 그거였고, 네, 두 번째는 이제 테이프가 사용이 안 되니까 어떻게 이거를 묶어가지고 고정이 되냐 이런 것들에 대한 설계를 좀 했는데 이런 것들이 저의 이런 교육관이라든지 네. 지구에 많은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교육이라는 것이 지식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뭔가 과제가 주어졌을 때 그걸 해결하는 방안을 생각을 하는 게 과연 교육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경험을 통해서 제가 이제 7월하고 8월에 교육이 들어가거든요. 네네. 그중에 이제 캠핑 수업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주제는 캠핑인데 실제로 캠핑은 안 가고 캠핑에 들어가는 아까 쉘터 만들기 네네. 그런 캠핑에서 쓸만한 뭐 요리를 한다던가 캠핑 요리를 한다던가 아니면 친구들끼리 캠핑 계획을 한다던가 캠핑에서 쓸 뭐 쉘터를 만든다던가 이런 식으로 캠핑을 주제로 한 뭐 체험 이런 수업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5월에 7월 달에도 하실 예정인가요? 네, 예. 이게 작년에 했었는데 네. 반응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거 좀 그때 참여했던 학생에서부터 네. 부모님들까지 굉장히 관심도 높고 참여율이 높아서 이거를 좀 다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번에 7월에 네. 다시 한번 지금 북가자 이동에 있는 네. 주민센터에서 네, 2주 전에 다시 한번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 이걸 오픈하자마자 네. 하루 만에 바로 다 이제 신청이 마감이 돼가지고. 그렇구나. 네. 주로 고객들이 누군가요? 학생들인가요? 네, 초등학교 보통 한 3학년 전후의 아이들이 네. 많이 신청을 하고요. 네. 그리고 아이들이 바쁘더라고요. 저희가 왜 바쁠까요? 방학 때 되니까 학원을 더 다녀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방학이 오히려 더 바쁘구나. 네, 그래서 오전에만 이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박스와 끈만 가지고도 이제 텐트를 만드는 그런 것은 사실 창의성 이 없으면 쉽지 않아 보이는데 네. 그 대표께서 생각하시기에 이 창의성, 생각하는 힘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특히 성장하는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네. 본인이 경험해 보시니까 그 창의성이라는 게 어느 정도 중요한 것 같습니까? 이거는 뭔가 이게 학생 때는 잘 모르는데 네. 이게 사회생활에서 이제 뭔가의 이제 일이라는 게 학생 때는 이게 주어진 거를 보고 거기에 문제만 풀면 되잖아요. 답만 내면 되는데. 네, 답만 내면 되는데 네. 이게 사회에 나오니까는 문제를 만들어야 되더라고요. 내가 문제를 출제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거나 아니면 뭔가 과제가 떨어졌을 때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고민을 해야 되는데 네. 배운 것만 가지고 그 정답이 있지 않잖아요. 내가 배웠던 거를 이것저것 짜집기를 해가지고 이제 답을 내야 되는데 또 답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부분들이 창의성과 문제 해결 능력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건축 설계를 전공을 해서 지금은 안 하지만은 네. 그 건축이라는 게 단순히 도면을 그리는 게 아니라 네. 건축을 하려면 모든 과정을 다 알아야 돼요. 뭐 건축을 한다면은 구조도 알아야 되고 전기도 알아야 되고 소방도 알아야 되고 뭐 하다못해 장애인 시설이라든지 네. 뭐 이런 것들을 다 알아야지 이거를 하나로 한 도면으로 사람들이 다 읽어서 지을 수 있게 어떻게 보면 코디네이터를 해야 되는 거더라고요. 일종의 종합예술 가깝네요. 네, 예. 그래서 업무 시간 9시서부터 5시까지는 전화 받기 바빠요. 이쪽에서 구조도면 이거 바뀌었어요. 이거 반영해 주세요라든지 이건 이것 때문에 안 돼요라고 도면 검토는 막 계속해서 전화를 하다가 이제 실제 업무는 5시 이후부터 하죠. 네, 도면 그리는 거는. 자, 건축 설계를 하시다가 교육적인 측면으로 방향을 전환하신 재미진 동네 김원아 대표와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그 건축에 대한 얘기 조금 더 궁금한 게 있는데 잠시 후에 노래 한 곡 듣고 조금 더 말을 이어가도록 하죠. 네. 김장훈 representing Show PD representing You trip for the summertime Back for the summertime Stop the season right now right here Let's play 멈추지 않고 달려갈 거야 baby 그곳에 파란을 보여주고 싶어 baby
내 손 한번 꼭 잡아주겠니 baby 우리 오늘을 얼마나 손꼽아 기다렸나 지는 더위도 나는 좋아 가는 태양도 좋아 이렇게 너와 달리고 있는데 어디쯤 왔나 우리 사랑 후끈 달아오르고 조금만 더 빠르게 창을 열어 소리쳐봐 우리는 바다로 가요 답답한 도시는 어딘지 보내 까맣게 타서 돌아올 거예요 창을 열어 소리쳐봐 우린 너무 사랑해요 그날 우리는 잊혀버렸어 떠난 게 좋아서 The summer dream Yeah, 달콤한 아이스크림처럼 달콤한 나의 daydream 내 머릿속에 있는 그 그림 속에 행복한 우린 모든 걸 누린 세상의 주인처럼 내핀 웃기지 않아도 너 watching 온종일 네 얼굴을 아침까지 너만을 바라보고 같이 있고 싶은 걸 너도 그치 나른한 산들바람 마치 영화 속 잔잔한 감동처럼 퍼지는 감동 다른 순간도 놓치지 마오 따뜻한 바람과 너무 행복한 우리는 매우 행복한 영화 속 배우처럼 환상의 한 쌍 함께해 항상 지금도 나는 좋아 가는 태양도 좋아 이렇게 너와 달리고 있는데 어디쯤 왔나 우리 사랑 후끈 달아오르고 조금만 더 빠르게 창을 열어 소리쳐봐 우리는 바다로 가요 답답한 도시는 어딘지 보내 까맣게 타서 돌아올 거예요 창을 열어 소리쳐봐 우린 너무 사랑해요 그날 우리는 잊혀버렸어 떠난 게 좋아서 창을 열어 소리쳐봐 우리는 바다로 가요 답답한 도시는 어딘지 보내 까맣게 타서 돌아올 거예요 창을 열어 소리쳐봐 우린 너무 사랑해요 그날 우리는 떠난 게 좋아서 The summer dream 네, 방금 들으신 노래는 김장훈의 고속도로 로망스였습니다. 네, 아까 말씀을 들어보니 건축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종합예술처럼 굉장히 정교한 작업을 하게 되는 건데 그런데 또 사람 사는 게 그렇게 딱딱 맞아 떨어지지 않는 경우가 꽤 많지 않습니까?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 사실 뭐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천방지축처럼 막 다니면서도 다 생각은 할 텐데 혹시 아이들에 대한 생각이 어떠신지 좀 궁금해요. 요즘에 주변에 보면 키즈 카페나 이런 것도 꽤 많은데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아, 네. 제가 사실은 아이들하고 그렇게 막 친하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아이들에 대한 이런 것들을 잘 몰랐는데, 지금의 남편이죠. 이제 남자친구였을 때, 이제 저도 회사를 이제 그만두고, 이제 그때 지금의 남편도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무엇을 할까 좀 생각을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저는 그때 키즈 카페를 어떻게 인수를 해가지고 운영을 하게 된 경험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거 서로 얘기할 때는 그냥 애들이 돈 내고 와서 자기네들끼리 방방장 뛰고 알아서 갈 줄 알았어요. 그렇지 않나요? 안 그렇더라고요. 어떤가요, 그러면? 그래서 처음에 이 카페가 좀 잘 안 되는 걸 인수하다 보니까는 이제 손님들이 이제 간간히 오잖아요. 저희도 심심하고 애들도 이제 애들이 별로 없으니까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남편이 놀아주기 시작했어요. 부근 되시는 분이 아이들과 놀았다고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애들이랑 이제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초등학교 한 1, 2학년 애들이니까는 네. 근데 아이들이 대부분 오는 시기가 학교 마치고 학원 가기 약간 붕 떠 있는 시간이라든가 아니면 부모님들이 잠깐 아기를 맡겨놓고 간다던가 아니면 이제 잠깐 짬나는 시간에 와서 아이들이 노는 거죠. 근데 이 아이들하고 그렇게 소통하고 놀다 보니까는 아이들이 굉장히 이런 이게 노는 거에 대해서 네. 놀이가 필요하구나. 아이들이 굉장히 그런 것들이 되게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한 아이 중에 한 명은 저희가 이거를 그만둔 지 한 5년은 됐거든요. 네네. 근데 이 한 친구는 저희 남편하고 놀았던 기억이 너무 좋아서 아직까지 카카오 프로필 사진이 네. 저희 남편 얼굴이에요. 5년이 지났는데 네, 예. 그 정도로 아이들이 이런 사람하고 이렇게 부둥켜 안고 놀고 막 이렇게 방방장에서 같이 놀아주는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소중한 경험인데 그걸 많이 경험하지 못한 아이들이 많구나. 그럼 아이들한테 필요한 거는 이렇게 단순히 학원에서 이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누군가와 얘기하고 놀고 소통하는 게 오히려 교육이구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느끼게 됐어요. 그렇군요. 그 이후로 퀴즈 카페만 보면 막 들어가서 놀아주시고 그러나요? 저요? 아니야, 네. 다시 안 들어가요. 근데 너무 많이 놀아가지고. 네네. 네. 그러면 그 아까 말씀하셨던 3D 프린팅이나 이런 코딩 이런 것들도 아이들한테 어떤 놀이로서 작용을 할까요? 네, 이거를 이제 단순히 배운다기보다는 네. 자기가 뭔가 스스로 만들고 이거를 그러니까 3D 모델링만 하게 되면은 컴퓨터로 그냥 끝나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내가 컴퓨터로 만든 게 실제 출력물로 나오니까는 네. 이거를 뭐 단순하게 그냥 교육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체험으로 자기가 실제로 만져볼 수 있고 내가 이거 설계한 거구나 실제로 보는 거라든지 아니면 그 과정을 하나의 설계처럼 너가 제가 단순히 뭘 만들어가 아니라 너가 만들고 싶은 건 뭐야? 너가 필요한 건 뭐야? 너가 이걸 가지고 갖고 논다면 무슨 장난감을 만들고 싶어?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다 보니까는 네. 이게 단순하게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뭘 만들어야 될지부터 시작을 하니까는 그거하고 조금 놀이랑도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도 재미진 동네에서 아이들한테 3D 프린팅이나 코딩 같은 걸 활용해서 하는 프로그램도 있나요? 네, 그런 식으로 창의적으로 뭔가 자기 설계 과정으로 네. 뭐 만드는 과정도 있고요. 네. 혹시 그 3D 프린팅이나 이런 걸로 아이들이 만들어서 정말 재미있게 그리고 의미 있게 어떤 그 아이들이 좋아했던 그런 사례가 기억나시는 게 있나요? 한 친구가 네. 그러니까 그 뭘 만드는 과정이 아니라 네. 한 가지 그런 걸 만든 게 아니라 저희가 초등학교 이제 5, 6학년 수업을 했어요. 동아리 수업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이들이 동아리 수업이다 보니까 제가 기술을 가르쳐 너네가 무엇을 만들어질지를 계속 1년 동안 계속 꾸준하게 트레이닝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네. 나중에는 기술적인 게 아니라 내가 뭐 만들어야 되지 이렇게 이제 고민을 하면서 이걸 배운 친구가 중학교 갈 때도 이제 꾸준하게 관심을 갖고 선생님 저 중학생이 됐어요. 네. 그래서 프린터를 지금 사고 싶은데 뭘 사야 될까요? 막 이렇게 고민을 하고 그때마다 물어보기도 하고 이 친구가 이제 중3이 돼서 고2를 올라가는데 자기 이제 고등학교 가는데 여기는 선택으로 하는 뭐 고등학교였나 봐요. 그래서 자기가 3D 프린터 이 경험을 가지고서는 자기소개서를 쓰고 싶어서 전문가 인터뷰를 하고 싶다라고 이제 초등학교 때 배웠던 친구가 이제 제가 거의 초창기 때 가르쳤던 친구가 저한테 연락이 와서 인터뷰를 좀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3D 전문가니까. 네. 그래서 인터뷰를 한다고 이제 인사를 와서 3D 프린터로 선생님 제 꿈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그 프린터를 해가지고 저 제일 좋아하는 색깔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주더라고요. 그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이게 한 친구의 이런 인생에 이런 굉장히 짧다면 짧은 하루에 2시간씩 일주일에 뭐 한 번 하는 1년 동안의 그 수업이 이 친구한테는 꿈을 찾아가는 하나의 과정이 되었구나라고 해서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경험이었습니다. 그렇구나.
그럼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 여러 그 지역 활동가들 네, 예. 그런 분들도 지금 말씀하신 그런 활동을 같이 하고 계시는 건가요? 그렇죠. 네. 어. 이게 또 강사가 혼자 활동하면 혼자의 그런 뭐라고 그래야 될까? 그 교육에 한계가 좀 있어요. 아니면 맨날 같은 수업을 한다던가 이 발전이 처음에는 배울 때는 재밌어 하는데 네, 재밌기도 하고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하는데 이게 연차가 쌓이면 쌓일수록 이런 경험치는 그 수업 하나에 대한 경험치는 굉장히 쌓이고 노하우는 생기는데 다양성에 대한 약간 매너리즘 같은 건가요? 그래서 서로 강사들 간의 교류가 좀 필요하고 그렇구나. 서로 아이디어도 교환을 하면서 3D 프린터인데 뭔가 인문하고 결합을 한다던가 오. 소통을 기기하고 소통법? 뭐 약간 이런 식으로 네. 이제 역사를 찾아가는 뭐 역사하고 3D 프린터하고 뭐 연결을 한다던가 되게 재밌는데요. 네. 이런 식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같이 있으면 만들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 그런 것들을 저희는 좀 지원을 하고 싶어서 저희 네. 회사에서는 다양한 강사분들의 역량을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같이 모여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 강사분들 중에서 지역에 계시는 경력 보유하신 분들 네, 예. 그런 분들도 같이 네.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거군요. 네, 예, 예. 실제로 이런 교육이 단순하게 아이들한테만 해당되는 건지 아니면 또 나이 드신 분들한테도 해당되는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그 부분은 잠시 노래 한 곡 듣고 네. 또 한번 소개를 듣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 떠나요 공항으로 핸드폰 꺼나요 제발 널 찾지 말아줘 시끄럽게 소리를 질러줘 어쩔 수 없어 나
네, 방금 들으신 노래는 볼빨간 사춘기의 여행이었습니다. 자, 아까 쭉 말씀을 들어보니 이것이 어떤 초, 중, 고 어떤 아이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닐 수도 있겠어요. 네.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외로워지고 네. 혼자 생활하는 일들이 많아질 텐데 네. 그걸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럿이 함께 뭘 한다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네. 즉 공동체인 거죠. 네. 혹시 재미진 동네에서 생각하고 계시는 프로그램 중에 네. 어떤 공동체적인 연세 드신 분들의 공동체 생활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가 6월부터 지난주부터 시작한 프로그램 중 하나가 마을 공동체 리더 과정이에요. 마을 공동체 리더 과정. 네. 네네. 그래서 지금 뭐 현재 마을에 있는 뭐 반장님이라든지 통장님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운영위원 이런 것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로 활동을 하고 계시거나 아니면은 그런 활동을 원하시는 분들을 네. 주민들을 모집을 했어요. 네. 그래서 원래 15명을 저희가 모집을 하려고 했는데 네. 관심이 많으셨는지 그것보다 오바돼서 초과돼서 150명이 지원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네. 그것보다 조금 네네네. 적게 네. 지원을 해주셔서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마을에서 활동을 하시는 나이다 보니까는 보통 한 60대에서 70대 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 이전까지는 내가 이제 먹고 살기 바빠서 아이 키우기 바빠서 그런 거에 대해서 마을에 대해서 신경을 못 쓰다가 내가 이렇게 마을에서 오래 살았는데 내가 여기서 뭔가 기여를 하고 싶다던가 혼자보다는 같이 좀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이제 이 과정을 진행하게 됐어요. 그래서 2시간 지금 두 번째 만났거든요. 네. 이미 여행 계획까지 다 짜졌어요. 뭐. 원래 그렇게까지는 아니었나요? 계획이? 네, 저희는 이제 회의 기법이 이제 마을에서 리더니까는 회의를 이끌으셔야 되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주제로 여행 계획을 한번 짜보세요. 했더니 이미 여행을 가시기로 예약하셔야 될 것 같이. 네, 이미 2시간 두 번 만났는데 이미 많이 친해지셔가지고 이분들한테도 필요했고 정말 필요했구나. 그래서 이게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마을에서 이러한 과정들을 커뮤니티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이제는 가설에서 검증을 다 실제 해보시니까 의미가 있다 그런 생각이시군요. 자, 키즈 카페를 운영하시면서 겪었던 경험 그리고 3D 프린팅을 통해서 아이들을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셨고 지금은 또 연세 드신 어른들의 활동하시는 모습을 쭉 보셨지 않습니까? 자, 이런 것들을 모아서 재미진 동네가 앞으로 이렇게 하고 싶다, 이렇게 할 거다, 그리고 이렇게 할 겁니다. 뭐 이런 그 나름대로 의미나 계획 이런 게 있으면 좀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이 커뮤니티가 만들어지면은 좀 재밌는 동네가 될 것 같아요. 정말로. 네,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재밌는 활동을 하는 것만큼 재밌는 일은 없는 것 같아요. 의미 있고. 네, 거기서 많은 일들이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저희는 이런 활성화된 교육을 통한 커뮤니티를 만드는 게 저희의 목표고요. 1차 목표고. 네,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마을에서 이제 이런 교육이라든지 관련 활동을 하시는 분들의 지원이 필요한데 이게 보통은 이제 프리랜서라든지 아니면은 사업자 없이 이렇게 활동을 하시니까는 나름의 어려움이 되게 있어요. 네, 그거를 겪어보지 않으면은 진짜 하지 않으면은 되게 소소하지만 굉장히 불편한 이런 그런 필요성이 있거든. 필요한 지원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어떻게 보면 저희랑 같이 활동하셨던 분들은 이거를 다 경험을 했어요. 이 어려움을 이제 어떤 식으로 해결해야 되는지, 어떤 식의 방향이 좋은지, 그리고 지금 있는 이런 새로운 신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많이 빨리빨리 습득을 해서 이분들한테 필요한 부분에 경영 지원 같은 걸 해주셔서 이분들,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 해서 프로그램을 좀 질을 높이고 그러면 이분들이 성장을 하면은 저희가 제공하는 콘텐츠도 같이 성장을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지역의 센터라든지 교육을 하시는 학교라든지 뭐 이런 데서 항상 담당자들은 강사가 없어요. 프로그램이 없어요. 뭐 프로그램 새로운 거 없어요. 항상 그거에 대한 이제 갈증이 있으시거든요.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지원하시는 이런 강사라든지 마을 활동가 분들하고 연계를 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지역 센터에서 우리 이러한 다양한 지역 연계 프로그램이 좀 필요한데 이거를 좀 같이 한다거나 해줄 수 있는 강사분들이 있으신가요? 라고 이렇게 오히려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연계를 시켜서 조금 지역
교육 커뮤니티를 좀 더 활성화를 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재미진 동네가 지향하는 목표점은 교육을 통한 지역 커뮤니티 구성, 네. 그리고 그를 통한 재미있는 마을 만들기, 이렇게 이해가 되겠군요. 네. 네. 그런 점에서 보면 김은하 대표께서는 굉장히 재미있는 분이에요. 아, 그런가요? 네, 왜냐하면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동안에 네. 굉장히 표정이 밝으세요. 아, 네. 그 표정 속에 나오는 재미, 이거를 사람들과 나누고자 하는 그 열정, 열망, 그런 것들이 올곧게 저한테 와 닿는 걸 보면 네. 분명 재미있으신 분 같은데, 네. 자, 이 방송을 듣는 청취자분들께 이런 말씀 한번 좀 해주시죠. 지금 많이 힘들어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또 코로나를 우리가 겪으면서 많이 어려움을 겪으셨던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분들한테 좀 힘을 내라는 의미에서 네. 어떻게 하면 좀 재미있게 생활할 수 있을까? 뭐 그런 나름대로의 꿀팁 같은 거 좀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평소에 본인이 느끼는 재미있는 삶은 어떤 거냐? 한번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재밌는 삶까지는 모르겠는데 네. 이런 재밌는 삶을 하려면은 사람이 여유를 가져야 되는 것 같아요. 여유. 네, 이게 꼭 뭐 금전적인 여유가 아니라 자기가 이제 삶을 바라보는 여유 같은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뭐 좀 너무 급하면은 왜 돌아가라고 하잖아요. 네. 한번 이렇게 하늘 딱 보고 이렇게 한숨을 좀 쉬면서 조금 그런 부분들 아니면은 그런 여유가 생기면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네. 좀 볼 수 있는 그런 경험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오히려 좀 바쁠 때 아니면 여유가 없고 막 그럴 때 조금 한 발짝 뒤에서 이렇게 나를 바라보면은 생각보다 별거 아닐 수도 있잖아요. 지나고 나면은 그렇잖아요. 그 당시에 이제 매몰돼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어렵게 느껴지지만은 네. 그런 삶의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게 그리고 또 하나가 옆에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건 어떤 의미일까요? 이게 혼자서 있다 보면 혼자만의 생각에 갇히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막 되게 어렵다고 끝까지 계속 어렵고 힘들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거를 같이 나누면은 이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이게 좀 줄어드는 것 같아요. 이게 가족이 되거나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요즘에는 항상 가족과 가깝게 지낼 수 있는 환경이 못 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근데 옆집 사람하고는 모르더라도 이거를 한번 같이 듣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뭔가 적정한 선이 있는 사람들과 대화를 많이 할 수 있는 게 삶에 조금 그런 힘든 점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팁이라고 할까요? 네. 아니, 정말 좋은 말씀이고요. 네. 우리가 삶에 여유가 없기 때문에 여유를 찾지 못하는 그 악순환이 반복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런 점에서 보면 말씀하신 그 여유를 의도적으로라도 만들려고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반드시 함께하는 네. 옆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으로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네, 서민열전 오늘은 재미진 동네 김은하 대표와 말씀 나눠봤는데요. 함께 어울리는 삶을 사는 우리들의 모습이 어우러지면 그게 재미진 동네를 만드는 방법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맞죠? 네. 네, 좋습니다. 네,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동그라미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에서 진행한 서민열전이었습니다. 오늘 재미진 동네 김은하 대표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는 좀 더 재미있는 그런 내용으로 한 번 더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재미있는 삶 함께 사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저는 5시 20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